뭐라고요? 그러냐고. 네. 자, 얘는 밑에 있는 친구가 A, 0을 꺾인 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친구죠. 그죠? 이쪽에서 기울기가 1, 이쪽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가는 친구야.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말이야.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오, 어서 와. 뭐야? 등장. 얘기하고 왔어요? 아니요. 아니야, 그냥 와. 괜찮아. 내가 시간 예전 써놨으니까. 너도 밥 먹다 들었어? 아니. 오늘 저 학생 밥 먹고 이렇게 있어요. 하는 자, 얘는 기함수입니다. 그죠? 기함수예요. 0,0. 여러분들이 얘를 그렸으면, 그죠? 18x 제곱 마이너스 1 되면서 얘가 아무튼 거지같이 생겼어요. 그죠? 거지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여기가 뭔가가 있을 거고 여기가 x에 6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뭐 여기가 루트 6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6, 루트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이 친구가 언제 얘랑 두 점에서 만나는지잖아. 그죠? 아주 왼쪽 끝에서부터 옮기기 시작하자는 말이죠. 한 점에서만 만나겠죠. 이렇게 여기 한 점에서만 만나겠죠. 그죠? 한 점에서만 만나다가 처음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이렇게 접할 때 두 점에서 만날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아, 그럼. 그죠? 그다음에 왼쪽 122쪽. 연습 문제 7-6번. 이렇게 접하는 순간 첫 번째로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맞아요. 그러다가 세 점에서 만나다가 하나, 둘, 셋. 세 점에서 만나다가 이쪽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랑 얘가 접할 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겠지. 그지? 네. 이쪽에서. 그러면 따져보자고. 이 기울기가 접할 때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 두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은 두 가지가 나와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우리가 찾는 건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 이때는 아니잖아. 이때는 아니잖아. 이때는 한 번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기울기가 1이 되는 여기서 지금 3분의 1 하면 이쪽에서 기울기가 1이 되는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얘랑 반대쪽에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 이때를 잡으면 교점 하나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찾는 거는 요 그죠? 0보다 작은 쪽에서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인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찾은 건 뭐냐면 요 3차 함수가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 컴마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 컴마 집어넣으니까 6 3분의 1 세제곱 27분의 6인데 음수고 이렇게 되겠죠. 뭐야 9분의 2니까 여기가 9분의 1 되겠네. 마이너스 3분의 1 컴마 9분의 1이 될 때야. 그죠? 실수 3분의 1을 넣고. 얘가 x-a로 나오는 이 그래프죠. y는 x-a가 마이너스 3분의 1 컴마 9분의 1이 지나는 순간에 a 값이라고. a 넘어가고 넘어오니까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9분의 4가 나오죠. 그래요. 다 맞잖아. 그래서 이거 하나 찾았잖아. 하나 찾았잖아. 이거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지한이가 찾은 겁니다. 그죠? 이때 두 점에서 만나요. 근데 인사 안 해도. 두 번째를 보면, 그죠? 두 번째를 보면 여기서 기울기가, 그죠? 마이너스 1을 접하는 순간을 보니까 언제 접하냐면 0이죠. 그죠? x가 0일 때 0,0에서 접한단 말이야. 그죠? x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0이더란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아직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안 배워서. 근데 그죠? 전부터 가끔 내가 얘기하지만 이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도함수가 뭐냐면 도함수가 0,-1에서 최소를 갖게끔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요 3차 함수의 기울기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어떤 딱 한순간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그 수간이 언제야? 0일 때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딱 되는 거라고. 이때가 뭐야? 기울기의 최소값이죠. 기울기의 최소값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있는데 0,0에서만 얘랑 딱 접하는 거야. 그리고는 다시 얘보다 커져.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요 점에서만 접선 기울기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봐봐. 얘가 딱 한순간 마이너스 1이 됐다가 그 위에서는 다 마이너스 1보다 기울기가 크잖아. 그죠? 기울기가 크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죠?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요 뭐야? 대칭점이기도 하다 그랬죠? 그죠? 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3차 함수가. 자, 다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를 기준으로 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딱 요 점에서만 만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A가 0이면 여기서 딱 와서 0,0에서 한 번만 만나는 거야. 그죠? 접하면서 한 번만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한 번 더 만나잖아. 그죠? 그래서 뭐야? A가 0이어도 됩니다. 오케이? 만약에 이제 얘가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를 혹시나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8번이 잘 안 되나요? 좋아요. 8번 한번 풀어봅시다. 4차 함수는 그 값을 한 개만 가지거나 세 개를 가지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되죠. 네. 왜? 잘하고 왔어 그래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 금방 꼭 복습하고 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물어봐. 많이. 사차함수 아래로 볼록한 모양인데 이렇게 되거나 뭐 그죠? 그 값이 3개 있거나 하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죠? 극대값이 존재하려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도함수인 3차 함수가 근이 3개. 3개여야 되겠죠. 그걸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 값이 존재하려면 도함수의 서로 다른 근이 3개가 나옵니다 라는 걸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안타깝죠. 너무 어려워요. 안타깝죠. 아직 풀 수 있는 친구들 좀 있을 테니까. 딴 거. 얘가 도함수가 서로 다른 근이 3개라고. 네. 너무 어려워요. 푼 사람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없어. 그래 여기 나오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아니야? 그래프 그려야 돼요? 아이 씨발 지금 그래프 당연히 그래야지. 시도를 바꿔. 3차 함수가 빵이 되는 근이 잠깐만. 3개라고 넘겨서 뭘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죠. 그럼 저걸 미분해서 구하려면 그렇죠. 맞아요. 맞죠. 자,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도함수가 0이 되는 근이 서로 다른 근이 3개야. 그냥 2로 나눠서 풀어도 상관없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빵이 되는 근이 3개야. 그러면 넘겨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게 3개야. 얘를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ax에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해도 되고요. 얘를 다시 도함수를 또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생소할 수는 있는데 얘가 원래 함수고 얘가 도함수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한다고 해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잖아. 얘를 미분하는 거는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어쨌든 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죠? 얘가 마이너스 a하고 세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6이라서 뿔마인에서 그 값을 갖는 녀석이니까 이 친구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사, 그죠? 4죠. 1에서 마사죠. 1에서 마사.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이 사이를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죠? 거꾸로 해도 마사부터 4까지. 답이죠. a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자, 여기서 이제 두 문제만 더 풀 건데요. 7-11번 풀어봅니다. 7-11번. 뭐라고요? 7-11번 풀었다고요? 이게 답이야? 오, 틀렸어. 뭘 치자, 치. 치. 흠치 뿡이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라고 그랬는데 2보다 큰 데서 크다는 걸 증명하려면 2 넣은 게 얼마고 2보다 큰 데서 뭐 증가함수나 이런 걸 보이라고 했잖아. 비교하시오. 너는 조립제법 해놨잖아. 증명한 문제가 아닌가. 비교하는 게 증명하는 거야. 네.
나온 사람 있나요? 전에 이 비슷한 문제를 한번 푼 적이 있는데, 자, 어떤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얘가 알파, 0을 지납니다.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 알파에서 0이 되면 어떻게 생겨야 돼요? 알파를 자동으로 중분 가져야 되죠. 예. 그게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모양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 얘가,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함수 값의 차로 정의된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맨날 니네한테 말하는 이 교점 방정식이라는 게 사실은 얘네 둘의 함수 값의 차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함수 값의 차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이런 개념으로 니네가 증명을 봤던 게 평균값 정리였고. 나왔어? 갔다 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깝다. 약간 틀렸는데? 그죠? 요런, 그죠? 함수값의 차로 정의된 함수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면 문제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이야. 봐봐! 얘가 fx, f'x고 그 함수에다가 1을 넣은 거야.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좀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이 친구를 hx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다항 함수들이니까 얘도 당연히 미분이 되는 함수일 거고 h1이 얼마야? 빵이란 말이죠. 여기서 f1 빼기 f'1이 빵이기 때문에 얘는 1에서 빵을 갖는 친구란 말이야. 자, 조건은 뭐냐면 얘가 항상 0보다 크다죠. 그죠? 얘가 h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어디서? x가 0 이상인 구간에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근데 0 이상인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1, 빵을 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 중분을 가질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냐? hx 따라서 hx는 일단 1 중분을 갖고 그 다음에 뭔가를 더 갖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끝난 거야 이제 여기서 f'x 구해서 hx가 뭔지를 따져보면 이렇게 됐죠. 따라서 hx는 뭐냐면 얘네들을 뺀 거거든요. 얘네들을 뺀 거니까 자 얘가 뭐야? 여기 있는 거랑 비교하면 되죠. 얘네들을 빼면 뭡니까? x 세제곱 더하기 a-3 x제곱 더하기 b-2a x 더하기 맞죠? 4-b란 말이죠. 요 함수가 얘 중분을 가져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x가 와야 되겠네. 그죠? x가 와야 되겠죠? 다음 하나는 뭐? 이거는 그냥 이제 뭐가 된 거야? 이 친구에 대한 그냥 중분 조건으로 끝난 거라고. 여기 뭐 이게 뭐야? 나머지정이잖아. 인수정이잖아. 플러스 이거 뭐 니네가 조립조법 두 번 써도 되는 거고 사실 그죠? 1 넣어서 빵이다. 다시 또 1 넣어서 빵이다. 이걸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1 넣어서 빵이다라 미분해서 1 넣어서 빵이다. 이거 두 개 써도 되겠죠? 여기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 중분에 얘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지. 뭘 플러스 1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네들 비교해주면 끝난다고. 오케이? 비교해주면 끝나? 얘가 1중분을 갖는다. 얘가 1중분을 가져야 돼. 3중분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1이요 저기 뒤에가 어디가? b가 3. 이거 3 나와? 네. 계산하면 3 나와? 그래요. 너희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믿으셔야죠. A식스가 1 중분을 갖기 때문에요. 그죠? 1 중분을 갖기 때문에 H1이 빵이고요. 1 넣으면 밑에서 1 넣으면 빵이고 1 더하기 A-3 더하기 B-2A 더하기 4-B가 빵이고요. 얘를 미분해서 1 넣어도 그죠? 미분해서 1 넣어도 빵이겠죠. 그죠? 미분해서 1 넣어도 빵이어야 돼. 그죠? 뭐야? 3 더하기 2의 A-3 더하기 B-2A 이게 빵이라고요. 여기서 2A가 사라지겠네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그냥 B가 3 나오는데? B가 3 나와요. A가 몇?
B가 3 나왔으니까 A는 구할 필요도 없죠. 여기 끝났잖아. 3 나왔으니까. B가 3 나와서 그냥 끝난 겁니다. F2는 그럼 뭐야? 1 곱하기 3. 아니지. F2를 구하라 그랬죠? A를 구해야 되겠네 그럼 마! 2요. B는 3을 넣어.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씨. A B가 여기 사라졌네? I 5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딱 맞아요? A가 2니 그럼? 2 맞아요? 빨리빨리 얘기 좀 해줘. 아니. 300은 좀 계속 말해. 300년전 아까 그거 믿을 수가 없어갖고요. 맞아? F2는 8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4죠? 20이 나와요. 그럼 또 하는 문제다. 자, 마지막 문제 증명은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니까 증명하는 비교하시오. 비교가 증명하는 거야.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괜찮아? 네. 마지막 문제 10-12번은 비교하라는 것 자체가 증명하라는 겁니다. 둘이 같다 하는 것 그래서 자,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x가 2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대소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에서 얘를 뺀 걸, 그죠? 얘에서 뒤에 있는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제곱 x 마이너스 2를 뺀 요 함수를 fx라고 하면 이거라고 하면, 그죠? 여기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초기값 2를 집어넣어 보세요. 2를 집어넣으면 빵 되고 빵 돼서 빵이 됩니다. f2, 빵이란 말이죠. 그죠? 그죠? f2, 빵이고 저 fx를 미분을 해보면 이거 2고 f'x가 n 플러스 1의 x의 n제곱 그리고 얘만 미분돼서 그죠? 마이너스 2의 n제곱 n 플러스 1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n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면서 그죠? n이 자연수고 2보다 큰 x이기 때문에 여기 양수가 되죠. x의 n제곱 2의 n제곱보다 크단 말이야. 얘가 0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x가 2보다 크기 때문에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야? 따라서 f2는 0이고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fx는 무슨 함수? fx는 무슨 함수? 중간수이고 뭐야? fx는 0보다 크다. 어디서? x가 2보다 큰 데서. 오케이? 따라서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빼서 0보다 크니까 넘기면 얘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죠? 함수를 넘겼을 때 2,0이 나오는데 그 다음 증명함수래.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항상 크다를 이렇게 증명한단 말이죠. 테이프했을 때 똑같이. 이게 이제 니네가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나중에 TMI인데요. 니네한테 내가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 그냥 삼각함수 이런 식으로 사인 그리지 말라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0,0에서 y는 x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y는 x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 함수를 꼭 이렇게 그려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이런 방법으로 나중에 증명하는 거야. y는 x와 sin x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sin x의 미분을 안 배웠긴 했는데 이렇게 가는 거라고. x 마이너스 sin x를 fx라고 하면 0,0이고 그죠? 0,0이죠? 0,0이죠? 얘 미분하면 얘가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돼요. 그래서 코사인이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0 이상이 된단 말이야. 코사인 x가 1보다 클 수는 없잖아. 그죠? 도함수가 얘가 0,0이고 0 이상이라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x가 더 크다라고 해서 항상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문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시험에 문과에 이 시험지가 나와가지고 문과 친구들이 다 틀렸죠. 많이 틀렸죠. 어쨌든 오늘 이제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도 뭐 연습 문제도 거의 다 같이 풀었고 변화율, 그죠? 속도, 가속도와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걸 하기 전에 이게 속도, 가속도와 미분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냥 변화율에 대한 얘기예요. 니네가 변화율에 대한 그냥 큰 그림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속도, 가속도라는 거는 그 시간 개념에서 주어지는 특정한 이름을 붙였을 뿐이고 얘가 속도, 가속도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 뭐였냐면 미분이라는 거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었습니다. 그죠? 어떤 함수가 있어서 fx가 있었을 때 이 함수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있었고, 그죠?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 있었고, 이 두 점을 한 점으로 수렴시켰을 때, 그죠? 그 순간에서의, 한 점으로 수렴시켰을 때, 이 순간에서의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변화율의 극한. 그죠? 변화율의 극한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걔를 미분계수라고 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평균 변화율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평균 변화율이 있었고 얘를 극한으로 보내서 순간 변화율을 만들었다.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만들었고, 그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했고, 얘네들을 모아놓은 함수가 뭐야? 이게 모든 점에서의 도함수가 됐던 거란 말이죠. 그죠? 이게 f'x였단 말이야. 그죠? 뭐야? fx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야 이게. 그죠? 그럼 만약에 아니 이 fx 자체를, 이 함수 자체를 넓이에 대한 함수를 줬다고 쳐봐. 넓이에 대한 함수를 줬어요. 그럼 넓이의 변화율, 어떤 넓이의 뭐 3초부터 8초까지 사이의 넓이의 변화율을 준 거야. 그래 안 그래? 넓이가 줄었다가 늘어났단 말이죠. 그죠? 그럼 넓이의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그 시간 사이에. 한 점으로 쭉 갔어. 그럼 여기서 한 점에서 이 넓이를 미분한 게 뭐가 되겠어? 그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 함수를 줬으면 넓이 함수를 미분한 건 넓이의 변화율인 거고, 부피 함수를 줬으면 얘를 미분한 건 부피의 변화율인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함수를 주면 그 함수에 대한 변화율이 미분계수라고, 부함수라고. understand? 알겠죠? 그러면 시간에 대한 얘네가 이제 이게 조금 그렇긴 한데, 자, 뭐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죠? 어떤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를 줬어요. 위치 함수라고 그래. 아니 마법사 말고, 그죠? 마녀 위치 말고. 위치. 그냥 위치. 알겠어요? 위치. 그죠? 위치 함수를 fx라고 줬으면 위치 함수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만연.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이게. 그죠? 두 점 사이에서 위치의 변화가 주어지면 두 점 사이에서의 위치 변화율이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얘가 한 점으로 가면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걸 그냥 뭐라고 하는 거야? 한 점에서의 속도가 되는 거야, 그게. 그죠? 무슨 소리? 그러니까 얘는 그냥 넓이나 부피 변화율에 대한 다른 이름은 없잖아. 그냥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하면 되고,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하면 되는데, 위치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위치에 대한 변화율을 속도라고 하자라고 한 것뿐이야. 그냥. 알겠어요? 그냥 위치에 대한 변화율이, 위치 함수에 대한 변화율이, 얘에 대한 변화율을 우리가 속도라고 하자라고 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 더 준 거야. 그냥 위치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넓이에 대한 변화율, 부피에 대한 변화율, 길이에 대한 변화율 다 있는데, 마찬가지로 위치에 대한 변화율이 있고, 위치에 대한 변화율을 속도라고 하자라고 했을 뿐이야.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바로 그 순간에서 순간 속도가 되는 거고, 그죠? 악셀 밟았을 때, 그죠? 80km/h 있잖아요, 그거.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는 건 이런 거야. 위치라는 거는, 근데 요런 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약간. 속도가 속도에서는 이제 방향성이 주어집니다. 방향성.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이랑 방향성이라는 거랑 합쳤을 때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위치라는 걸 생각한단 말이야. 정확하게 니네가 여기서 배운 사람들은 알 텐데 뭐라고 합니까? 얘를 과학에서. 벡터. 아니, 변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위치 변화. 변이야, 변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변이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어. 그죠? 뭐 맨날 나오는 예시잖아. 거리가 400km라고 하면 변위의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위치 변화가 얼마야?
400. 400.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면 위치 변화가 얼마야? 영. 빵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위치 변화가 빵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왔을 때 평균 속도가 얼마야? 0km. 존나 갔다 왔는데 속도가 빵이란 말이에요. 위치 변화가 빵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속도가 갔다 오는데 10시간이 걸렸는데 10시간 분에 빵이 됐단 말이야. 그죠? 허무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절에 부산에 세배를 하러 막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하는 게 없는 거야.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일이 빵이야, 씨. 그치. 저말로 카드 거잖아. 니네 가면 이런 거잖아. 그죠? 뭐야, 이거? 모자예요. 너무 무거운데? 기어랑. 으아! 힘을 줬는데 하나도 안 움직였어. 이건 좀 다른가? 그죠? 그거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든 다음에 겁나 했는데 한 일이 빵이야. 기어랑 아, 막. 네, 일이었구나. 들었다가 왔는데 한 일이 빵이라니까? 그러니까 뭐야, 니네가? 들었다가 옆으로 움직이는 게 빵 아니에요? 아니, 들었다가, 그것도 빵이겠죠? 아니지. 들었다가 옆으로 움직인 거는, 모르겠어. 기억 안 나. 아니, 그거는 힘의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 내가 위로 준 힘이었을 때는 빵이 있는 건데, 옆으로 가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라서. 그냥 들었다가 내리면 하는 게 없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 운동이 없어. 아니면 마이너스. 한 게 없는데? 이게 0이야. 운동 이런 거 리프트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 스쿼트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야 이렇게 했는데 한 게 없어. 제일 잘하는 거 한이요. 런닝머신 며칠 시간 뛰었는데 그 몸무게도 변화가 없어야 돼. 이렇게 하고 내려놓으면 나는 금방 얘들아,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변위라는 개념과 변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플러스 방향으로 간 거랑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 거를 서로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변위에서 나오는 변위의 변화를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속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거리, 양만 보는 거야. 양만.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는 걸 우리가 그냥 거리라고 하는데요. 그죠? 거리에서 나오는 변화율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를 뭐라 그래? 얘를 속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거리 개념에 대한 변화율은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거리의 변화율은 속력이라고 한다. 그죠? 변위에 대한 변화율은 속도라고 한다. 이동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도 그냥 그 거리 양적인 부분, 절대값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변위의 절대값. 그죠? 양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400인데 올 때도 그냥 마이너스 400이 아니라 400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동거리 입장에서는 갔다 오면 800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차이는 좀 있어요. 8-1번의 모든 과학 사실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 차이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위치가 있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래서 거리는 변위의 절대값인 거고, 그죠? 거리를 미분하면 속력이라고 한다. 알겠죠? 속력도 마이너스 개념이 없겠죠? 얘도 플러스 개념만 있는 거고요. 얘도 플러스 개념만 있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거리는, 자, 봐봐.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그죠? 변위를 ST라고 한다면, 그죠? 변위는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거야, 변위의 함수는, 그죠? 거꾸로 가면,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플러스 방향인데, 뒤로 가서 막 평양까지 가면 얘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가요? 여기서 조금 갔겠죠. 그죠? 근데 거리는 뭐야?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거리는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움직였다면. 거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야? 거리 함수는 계속해서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인 속력도 어때요? 계속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거리하고 이동 거리하고 여러분들이 변위에 대한 그런 개념만 조금 잡아주면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속도가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는 뭐야, 그러면 가속도는? 9.8m씩 빨라져요. 얘를 변이라고 하면요. 얘를 미분해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얘가 속도 함수가 되는 거야, 그죠?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 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속도 함수가 또 있을 거란 말이야, 속도 함수가. 속도의 변화율이 뭐야? 가속도인 거야.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예요. 평균 가속도, 그죠?
속도의 t1에서 t2까지의 변화율, 얘 평균 가속도, 얘를 한 점으로 보내주면, 극한으로 보내주면 그게 바로 순간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가속도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A요. accelerate.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디셀러레이션. 어떻게 알아? 아니 니네가 아빠 차 타고 가면 아빠가 맨날 밟잖아. 아, 악셀 밟잖아요. 악셀. 악셀. 디셀러레이트. 그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즉 속도를 미분한 걸 우리가 가속도 함수라고 하고요. 얘를 악셀러레이트라 가지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엑셀러레이트. 그죠? 그럼 감속하면 DT예요. 와, 진짜 노잼이다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가 있다? 플러스 개념, 마이너스 개념이 다 있다. 속도가 줄어들면 가속도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가속도가 음수가 될 수가 있어. 저 속도가 줄어들면 그게 지금 얘가 말한 감속이죠. 아, 디셀. 에이씨. 에이씨. 그죠? 그냥 이런 개념이라서 이걸로 풀면 돼요. 이걸 뭘 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얘가 조금 어려워지는 순간은 이제 조금 변수가 여러 개로 변했을 때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냥 지금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주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8-1번 한번 보자 말이죠.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 말이야. 8-1번 지상 30m의 높이에서 맨 초 25m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돌의 T초 위에 집어넣은 높이를 H라고 하면 그죠? 직력 가속도를 무시하는 문제예요. 임마 거기서 지금 마이너스 5t제곱이라고 나와있잖아 임마. 봐봐 중력 가속도가 얼마야? 9.8. 9.8인데 보통 문제 풀 때 10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면 위로 올리는 방향에서 중력 가속도는 플러스 방향이야 마이너스 방향이야? 마이너스 방향인 거란 말이죠 그죠? 잘 봐 얘는 이 안에 들어있는 뜻을 보란 말이야. H가 높이 함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30 더하기 25t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돼 있죠. 5t제곱이라고 돼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인수 분해가 조용히 해 임마. 그럼 뭐야? 얘가 t에다가 빵 넣으면 뭐가 나와? 그죠? 0초에서 높이잖아. 얘가 30m에서 높여 던졌다며. 그죠? 던진 거야 이게.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따라가면 얘가 30컴마에서 2분의 5에서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래 안 그래? 그죠? 30에서 시작해서 최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안 그래? 그죠? 얘 위치 함수에 미분을 해보자고. 뭐로 나와?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 아니니? 자, 처음 속력이 얼마란 얘기야? 25야. 처음 속력은 25였다고. 근데 얘가 뭐야? 기울기요.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이게? 가속도 중력 가속도 나왔잖아. 아 이거 과학이잖아요. 아니 가속도 뭐야? 중력 가속도 나왔잖아 그래. 그죠? 그걸 의미하고 있는 식이라고 이게. 알겠어요? 앞으로 들어가. 난 영어 못해. 알겠니?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얘가 엑셀러레이트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중력 가속도 나오잖아 이렇게. 미분한 걸 또 미분을. 그게 가속도라니까 얘들아. 그죠? 높이 함수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뺏기고 있는 힘이잖아 마이너스 10으로. 그죠? 이해됩니까? 한 번 미분한 게 속도고 두 번 미분한 게. 그래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 알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긴 해요. 얘가 위치의 변화율 이게 뭐라고요? 속도 함수.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야. 그러면 봐봐. 뭐야? 높이가 위치가 가장 높을 때의 시간이 얼마야? 얼마야? 여기서 이거는 보면 얘 대칭축이잖아. 2분의 5. 2.5일 거 아니야. 자, 가장 높을 때 얘 미분계에서 속도는 얼마겠어? 0. 올라가다 멈췄을 때니까 0이 되겠죠. 얘가 빵이 될 때 얼마야? 61점. 얘가 빵이 될 때 얼마야? 2분의 5. 똑같잖아. 속도가 빵이 된 거란 말이죠. 올라가다. 이쪽에서는 그럼 속도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점점 올라가니까. 양수다가 내려오는 건 위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음수로 나오겠죠? 봐봐, 얘 그래프를 얘를 가지고 얘가 높이 함수인데 얘를 가지고 뭐야? 속도 함수를 그려봐. 첫 번째 0,25에서 시작해서 속도가 25에서 시작해서 뭐야? 마이너스 10씩 떨어지면서 2.5에서 빵이 되는 속도가 나오는 그래프란 말이죠. 알겠어요? 속도가 2.5에서 빵이 됐단 말이야. understand? 그죠? 빵이 됐다가 계속해서 속도가 더 줄어들겠죠? 줄어들다가
어디서? 여기서. 땅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이제 멈출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멈춰지는 그런. 물리 알러지 있어. 물리가 아니야, 수학이야. 수학도 그냥 물리는 수학이에요. 그냥 싫어. 수학이에요. 위치, 속도. 그죠? 그러면 얘를 다시 미분해서 나오는 게 뭐야? 가속도. 예. 가속도 얼마야? 마이너스 10을 쭉. 그죠? 아, 너무 비열해. 만약에 됐죠? H가 1차 함수면은 가속도가 없어요. 가속도 빵이겠죠? 가속도 빵이겠죠? 속도가 일정한데. 속도가 일정할 거 아니야. 점점 안 빨라져요. 그렇죠. 속도가 그냥 속도가 일정할 텐데. 그 뭐야? 등속 운동이라고 하죠. 등속 운동. 유해 증상. 얘는 뭐야? 등가 속도 운동. 얘는 등속 운동. 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속 운동. 선생님 수학생인데 과학을 왜 하세요? 아니, 야 속도가 속도는 수학이라니까. 얘들아. 스웰리를 못하겠어. 속도가 속도는 당연히 수학이면서 과학이면서 다 이 수학이랑 과학이랑 경계가 없죠. 물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리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과학이랑 경계가 뭐가 있어요? 화학 같은 거 가야 이제 경계가 생기는 거지. 하는 건 안 하는 벡터가 뭐예요? 뭐라고요? 벡터가 뭐예요? 아예 벡터는 나중에 배워 그냥. 왜 지않아? 벡터는 나중에 배울 거야. 얘들아, 다 물어 이씨. 미적분 틈가. 벡터는 얘기하자면 비하지. 복잡해요. 벡터? 무조건 투야. 벡터는 얘기하자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그냥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걸 벡터라고도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그런 작은 범위에서 벡터는 그런 건데 이것도 벡터거든요. 다른 범위에서 이것도 하나의 벡터예요. 공간 벡터는 3차. 얘를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정의해 내리는 거에 따라서 벡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벡터라는 거는 뭐 그냥 단순히 그 크기와 방향을 가진 걸 벡터라고 하자고 하는 수학 문제에서 풀 때 벡터가 아니라 자 문제 풀 거야. 그래서 이제 8-1번은 내가 그래서 그래프 두고 풀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냥 볼까요? 다시 한번 풀어볼까? 니네가 따뜻하니까, 그죠? 뭐 P 함수가 30 더하기 25 T-5T 제곱에서 얘를 미분하면 얘가 속도 함수라고요. 속도 함수가 25-10T란 말이야. 1번 다 뭐야? 1번 뭐야? 돌을 던진 지 2초, 3초 후에 또 2 넣은 거, 3 넣은 거. 마이너스 속도란 말이죠. 오케이? 그죠? 걔가 의미하는 게 뭐야? H 함수로 따지자면 얘가 어떻게 생겼어? 30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친구였는데 여기가 2.5였는데 뭐야? 2에서의 속도, 이게 순간 변화율. 여기 접점 기울기가 5란 얘기고 3에서의 속도 마이너스 5란 얘기예요. 그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자, 두 번째 뭐야?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세요. 그럼 얘가 돌이 떨어질 때 땅에 떨어졌다는 건 위치가 빵일 때죠, 그죠? 얘가 빵일 때 HT가 5로 묶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5T 플러스 2죠. 그래서 얘가 빵이 될 때는 T가 3일 때잖아, 그죠? 3일 때의 속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속도에다가 얼마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잖아. 여기가 3이었네, 그러니까. 그죠? 3일 때. 그죠? 3,0이라는 건 속도가 3,0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다음 3번은 뭐예요? 3번이 뭡니까?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높이 이거잖아, 이거. 최고 높이. H2.5를 구하라는 거죠. H2.5. 이제가 넣어서 계산하세요. 그죠? 분수 나오는 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번에 답이 뭐예요? 아니, 저 숫자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35. T 3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5라고. 이승훈이가 좀 잘못했네. 아, 이거 잘못했어? 아 마이너스 10원은 저기 5가 앞에 있잖아요. 아, 그래? 아, T는 3이잖아. 네. H가 빵이 될 때잖아. 나무. 뭐야? 어떻게 된 건데? 잘못 묶였어. 정답지에 마이너스 35를. 잘못 묶였어요. 어디가? 답을 찾았어요. 5로 묶기 위해서. 5 마이너스 5T제곱. 아 5래요 5. 5T잖아.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그럼 6이잖아, 6. 6이잖아, 그럼. 잘해. 한 번에. T는 6이에요. T는 6이니까 6 넣으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 내가 정확히
이거 보면 돼. 2분의 5. 돌을 던지는 것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속. 평균 속력이면 뭐라 그랬어? 평균 속력 음. 미분한 거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면은 위치 변화로 따져야 되는 거야. 이동 거리로 봐야 되는 거야. 위치 변화. 얘가 그러니까 자 4번 조심하세요. 얘들아. 아유 왜 이렇게 즐거워? 미쳤어? 아 떠들지 말아야지. 차라리 자판 잘하고 그냥 엎어져. 진짜요? 아 엎어져 그냥 차라리 떠들지 마. 그냥 그 떠들지 마. 아니 왜 여기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아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답답하구만. 그죠? 여기가 좀 올라가다가 여기 내려오지만 요건 이동거리 따지면 플러스로 계산해야 된다고. 최고 높이가 얼마 나와요? 61.25. 여기다가 2분의 5를 넣으면 얼마 나와? 61.25래. 맞아요. 61.25가 나오거든요. 근데 안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30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가 여기까지 얼마큼 늘어났어? 31.25가 늘어났고 다시 61.25만큼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고. 왜요? 이게 총 이동거리라고. 변이가 아니잖아. 이동거리. 속력을 문제에서 속도라고 안 했고 속력이라고 했죠. 그렇네. 속도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되겠지. 6분의 마이너스 30이 속도겠지. 그죠? 속도는 6분의 마이너스 30이에요. 30에서 0으로 떨어졌으니까. 그죠? 평균 속도는 6분의 속도 변화 마이너스 30 이게 돼서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5지만 속력이면 다 플러스로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31.25도 플러스로 61.25 떨어지는 만큼도 다시 얘가 다시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61.25를 플러스로 계산해야 된다고. 이동거리는.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더하면 얼마야? 92.5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3차원에서 변이는 피타고라스 두 번 해야 돼요. 알지 그렇지. 에이씨. 뭐하는 거야 자꾸. 샬라샬라. 뭐라고? 지현아 뭐라는 거야 자꾸. 뭐라고? 3차원에서 변이값 구하려면 피타고라스. 에이 샬라샬라. 지현아 궁금하죠? 아니요. 끝나고 나와. 우리 공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고 갑시다. 선행하자 우리. 할래요. 왜 전 싫어요? 너는 그냥 귀찮게 하려고 남는 거잖아, 새끼야. 괴롭히려고 하면 남는 거잖아.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와가지고 맨날 선생님 무슨 저 친구가 없어요. 맨날 이런 얘기나 남는 거잖아. 그죠? 자, 8-2번 뭐예요? 8-2번 수직선 위에서야. 수직선 위에서. 그죠? 수직선 위에서 위치 함수를 x라고 줬단 말이야.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xt라고 표현해주면 확실하게 드러나죠. t에 대한 함수라는 뜻으로 xt가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16t를 따라간다는 거야. 그죠? 얘를 미분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보라고. 봐봐. 얘를 미분하면 위치했으면 얘가 뭐라고? 속도함수라고. 그죠? 속도함수야. t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16입니다. 이 8이란 말이에요. 이게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럼 얘가 뭐야? 2초까지 2, 그죠? 8초까지 뭐야? 속도함수. 음수였다가 양수로. 원래 함수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 2초까지 늘어나다가, 그죠? 8초까지 다시 감소했다가 8초부터 다시 늘어나는 거죠. 그럼 얘가 무슨 얘기냐면 일단 속도가 처음 시작할 때가 t가 0일 때일 거 아니야, 그죠? 0,0에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수직선에서. 그죠? 2초 될 때까지 늘어났다가 여기가 2란 뜻이 아니야. 2초가 되는 순간 어떻게? 2초가 되는 순간 방향을 바꾼 거야.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가 음수 방향으로 2초까지 가다가 2초부터 방향을 바꿔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다가 언제? 8초가 되는 순간 다시 양수 방향으로 바꿔서 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요? 가짜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2초에서 높이가 어디까지 가? 그 위치가 어디까지 가? 2 넣으면 되잖아. 얼마야? 뭘 물어봤어 그래서? P가 움직이는 바뀌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은 2초하고 8초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다. 그죠? 다음 두 번째 2에서 9까지의 최대 속력을 구하래요. 자, 2에서 9까지의 최대 속력. 최대 속도야, 최대 속력이야. 속력. 여기. 속력이죠? 그럼 최대 속력이면 뭐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이동거리. 아니지. 최대 속력은? 이동거리. 아니지 이제.
미분해야죠. 최대 속력은요? 속력은 뭐야? 순간 속력일 때는 순간 속력일 때만이야. 최대 순간 속력은 속도를 절대값한 게 순간 속력이죠. 예. 말이 안 돼요. 순간 속력은 속도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죠? 접선 기울기라고 얘 접선 기울기 이게 속도야. 하지만 이때의 속력은 얘 플러스 값이라고. 얘 플러스 값이라고. 근데 다 처음 배우는 건데 너무 당연하다는 뜻이 설명하시면 당연하잖아요. 아니 뭐가 그 처음 배우는 거죠. 왜 뭘 처음 배워요? 그 개념을요. 아 그래요? 네. 하나 속도, 가속도 이런 거 다. 뭔지 처음이요? 처음 배워도 어려운 게 없는데. 근데 과학에서는 배우는 그러니까 했어. 다 했잖아. 너만 안 했어. 배워. 같이 과학 같이 한 거 아니야? F는 F를 뭐? 아이는 아 맞아 F. 맞지. 아이는 A는 맞아. A는 F 델타 T. 그 미나 기억 못해. 나왜 다 몰라요. 여기 계속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 대화 같이 하고 있잖아. I는 F 델타 T. 그러니까 도가이 도가이 알았어. 아무거나 말하면 아니. 얘가 그냥 다 정답. 맞아 맞아. 봐봐. 맞긴 해 맞긴 해. 봐봐. 그죠? 그런 거야. 자, 봐봐. 그러니까 이게 속력도 무조건, 그러니까 속도 함수는 이거는 순간 변화율을 모아놓은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평균 속도로 했을 때는 니네가 조금 다르게 그때그때 케이스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이때부터 이때까지 평균 속도는 이제 그냥 식을 써서 잡아줘야 되는 거고. 자, 위치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이런 거야. 위치 함수야.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그죠? 속력에서는 얘도 뭐야? 증가하는 걸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니 안 되니? 얘가 다시 뒤집혀서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게 이게 속력 함수라고요. 아 진짜요? 시끄러운 새끼 저거 뭐야 맨날 진짜 왜? 내 새끼가 가짜요. 주지. 별건데. 씨. 자, 위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지만 절대값은 양수기 때문에 그죠? 그냥 절대값 양수 방향으로 가면 이 떨어지는 만큼은 거리 부분은 그냥 늘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얘 양수 여기를 떨어지는 만큼을 플러스로 바뀌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다시 위치가 늘어나면 여기서 다시 얘를 따라서 똑같이 가고 있는 이게 뭐야? 이동거리의 함수의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동거리는 계속 증가만 한다고 했잖아. 그죠? 이동거리는 계속 증가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은 그대로 따라가니까 속도가 양수일 때는 속력도 그대로 똑같이 양수가 나와. 속도가 양수일 때 똑같이 양수가 나오거든? 근데 속도가 음수일 때는요, 얘가 양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음수일 때는. 결국에는 속력 함수는 속도 함수를 절대값 붙여준 게 속력 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외워. 아시죠? 속력 함수는 그죠? 절대값, 속도에 절대값 붙은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만 마지막으로 풀고 갈게. 8-2의 2번만 2부터 9까지의 최대 속력을 구하라 그랬어. 자, 속도 함수가 이거야. 속도가 함수가 이거였어요. 2부터 8까지 이렇게 된 게 속도 함수였다고. 얘를 절대값 붙여서 만들어진 이게 속력 함수야. 이게 속력 함수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5하고 우리가 따지는 게 2부터 9까지니까 2초부터 9까지를 따질 거면 5일 때의 값하고 9일 때의 값을 비교를 해야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9를 넣으면 얼마입니까? 7. 5를 넣으면 얼마예요? 3, 3은 9죠. 최대 속력입니다. 그죠? t가 5일 때 9가 되는 거죠. 오케이? 절대값 붙여서 보라. 이게 절대값 붙일 게 속력 함수라고. 외워. 속도는 자꾸 거기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지. 무조건 다 안 된다. 힘들어. 모르겠어요.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게 무슨 소리인데? 저 분리해서 아무래도 공부하는 거 몰라. 공부하면 다